2023년 2월 9일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로커스 체인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변화가 있을 건지,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되는지 저희 생태계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블룸테크놀로지의 조수환 부사장님을 모셔서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오세요. 네. 저희, 네. 굉장히 잘생겼죠? 안녕하세요. 네네네. 일주일이겠네요. 네네네. 뭐, 사장님 오늘 첫 출연하신 거라 화면이 작지만 요 앞에를 보시고 설명하시면 돼요. 몇 분만 더 오시겠어요? 그동안 문항식 이사님이 웨비나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네. 매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의사소통이 완전히 될 수 없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로커스 체인에 대해서 이해도라던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계속 이런 소통을 시도하고 저희가 가진 비전을 제대로 이해라고는 그렇지만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조금만 앞으로 오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살이 쪄가지고 얼굴 네. 크게 나올까 봐. 네. 굉장히 부사장님이 저희가 한 3, 4년에 뵀을 때 맞아요. 굉장한 미남이었죠. 네, 많이 쪘죠. 네. 네. 뭐 설명 시작할까요? 네, 시작. 잘 아시다시피 이제 로커스 체인은 베이스 프로토콜이죠. 베이스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그거 단독으로의 쓸모보다는 그 위에 어떤 것이 얹혔을 때 그것이 최대의 성능에 다다르게 만드는 이제 다른 데에 얹혔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비즈니스를 달성하는데 노력이 적게 들고 리소스가 적게 드는 걸 목적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최고의 플랫폼은 뭐냐? 최고의 프로토콜은 뭐냐? 제일 빠르고 돈이 적게 들고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뭐 프로토콜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모든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신 프로토콜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블록체인은 어떤 특정 트랜잭션, 가치 있는 트랜잭션에 왜곡이 없고 완전히 보장이 되는 완결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종류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프로토콜에서 뭐 에러를 수정하고 이런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코딩이 들어가야 되고 설계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약간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렵네요, 역시. 네, 어렵죠. 네. 현재는 그냥 원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술 발전 단계로 보면. 그런데 로커스 체인만 조금 거기서 돌출됐다고 네. 보면 되고요. 제가 늘 어디 가면 하는 얘기지만 실사용이 될 수 없는 기술은 사실 실용 기술이 아니죠. 어디 학교에서나 쓰는 연구 과제 같은 거고 실사용이 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 로커스 체인은 실사용이 되는 것 중에 최고 기술이 아니라 실사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다른 것들은 현재 상태로는 실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정말로 실제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판단한 대로 설계하고 개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어디다 쓸 수 있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어둠션이 뭐 저희가 여기가 미국이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상정을 하면 다른 순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해온 것이 게임들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거래라던가
디파이라던가 이런 금융적인 쓸모를 제외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쉽게 어둠션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메타버스나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거창한 것들 많죠. IPFS 뭐 이런 거 멀리 있고 많습니다. 뭐 빅데이터를 거래한다. CBDC는 그렇게 먼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에 전체적으로 다 쓰인다. 스마트 시티 자체를 짓는데 오래 걸리고요. IPFS가 실용화되려면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지갑을 갖다 놓고 카드 수준으로 굉장히 거래가 잘 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데이터를 거래하는 파일 시스템이 뭐 전 세계적 글로벌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나눠볼 때 당장 굉장히 편하게 뭔가 가치를 거래하거나 게임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것이 더 확장되고 안정화되면서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단계로 보면은 현재 단계에서 완전히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 제공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생태계가 성장을 해서 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더 비용이 고비용의 분야 예를 들면 CBDC라던가 좀 더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 좀 더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 분야로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의 이제 서비스들이 가능한 정도로 뭐 블록체인, WWW,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웹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심지어는 네. 개인의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것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넘겨. 네. 맡기시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적용한 거는 게임 체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게임 체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건데 왜 네. 다른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블록체인을 쓰이는 단계가 이게 초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블록체인 지갑으로 NFT 아이템을 거래하고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 거지 이 서버리스 온라인 게임을 적용한 게임 체인은 좀 다릅니다. 게임 체인은 먼 미래의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이 가치의 거래의 수단 그러니까 지갑 굉장히 빠른 지갑 굉장히 싸고 빠르게 동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쓸 수 있는 지갑의 네. 용도 외에 코딩이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그러니까 P2P 네트워크에 돌아가는 이제 P2P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신뢰 체인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통신 자체거든요. 그럼 통신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 통신 자체에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은 있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게임 체인은 그 답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체인에서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기존의 블록체인처럼 마이닝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느끼지도 잘 못하고. 물론 여기서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게임을 해서 얻는 효용보다 내가 이 노드를 운영하면서 잃는 비용이 훨씬 더 낮아야겠죠.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낮아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게임하는데 노드 운영하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노드 운영하는 게 10,000원씩 들어. 뭐 방해가 된다거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안 되겠죠. 하드디스크가 너무 많이 들어요. 게이머들이 뭐 가난해요. 컴퓨터 하나 꾸미는데 50만 원 더 쓰는데 막 그래픽카드 70만 원 막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야,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만큼 돈이 많이 아무도 안 하죠. 그렇게 돼서 이 게임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고전 게임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할 게임 많고 이런 게임에 불과한데 물론 지금은 팬들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낮은 걸 달성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블록체인들은 우리가 메인넷이 나오고 그 노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마이닝을 하고 고도화되고 은행 거래를 한다거나 뭐 인터넷 뱅킹, 인터넷 뭐 뱅크 같은 데서 거래를 하고 에셋을 거래하고 부동산을 거래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다 건너뛰고 나서 마지막에 블록체인이 쓰일 것은 게임 체인 같은 것입니다. 통신 자체를
강하게 하고 서버의 부담을 줄이고 특정 포인트에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고 네트워크 전체가 P2P화 돼서 하지만 서버가 하는 것처럼 신뢰 있게 돌아가는 네.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죠. 블록체인 적용이. 그거를 미리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커뮤니티에서 뭘 봤는데 로커스의 현재 가치가 로커스의 가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아, 현재 가격이? 현재 가격이. 네.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고요. 전제하고요. 택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아직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눈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래가 먼저 와 있어요. 지금 뭐 메인넷 보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의 아주 먼 미래를 보여드린 거예요. 당장 2년 뒤, 3년 뒤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모든 블록체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화할 겁니다. 그래서 서버의 부담을 줄이고 서버와 잘 섞여서 혹은 단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정한 프로토콜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비전을 같이 보시면은 이거의 중요성을 금방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현재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그 게임 체인입니다. 네. 그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나와서 거의 몇 년이 됐죠. 그동안에 이제 지금 현재 채굴기라고 하는, 물론 이제 밸리데이터랑 이 그 채굴기 노드를 구별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노드 숫자가 12,000개인가 뭐 이 정도 아마 이더스캔에 확인해 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노드가 지금 현재 약 5만 개 정도가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떤 보상을 해준 것도 없어요. 게이머들은 그냥 게임하고 싶어서 노드를 돌리게 되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의 블록체인이 어떤 보상을 해줘야만 노드를 돌리는 환경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앱을 쓰다 보면 그냥 블록체인이 다 동작을 하게 되는 게 갖춰진다는 거죠. 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랑 같은 거죠. 네. 거긴 물론 이제 광고를 보는 게 있지만 네. 이거는 그냥 그 효용을 즐기고 나면 나는 그냥 그 효용을 즐겼을 뿐인데 그 애플리케이션에 네. 실제로는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사실 잘 아시니까 뭐 네트워크 인센티브는 노드 인센티브는 POS에 의해서 스테이크에서 가진 코인 수량만큼 밖에 설계가 돼 있어요. 네. 로커체인도 마찬가지고. 그건 안정성을 위해서인데 그럼 그게 다냐? 이런 노드들이 계속해서 깔려 있으면 비상시에 노드가 어떠한 네트워크 마음이 떨어져도 네트워크에 재앙적인 일이 문제가 생겨도 굉장히 튼튼하게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솔라나 같이 뻗는 일은 없죠. 네, 그런 일은 없죠. 네, 네. 그런 일은 없고 뭐 느려질지언정 절대로 뻗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 재앙도 아니었어요. 솔라나는 심지어 자체 문제였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자체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뭐 핵폭탄이 떨어졌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더라도 네트워크는 존재해야 되고 동작을 해야 된다. 그게 P2P의 진정한 가치거든요. 네. 서버를 공격해도 소용이 없는. 그래서 완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저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걸 미리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뭐 기능이 고도화될 텐데 여기에 게임도 더 붙을 거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 확실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은 머리로 이해를 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고 남들보다 먼저 그때 가면 이미 보고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네. 넘어가 볼까요? 크레타. 그리고 이 크레타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뭐 저희 자회사인 다이버스 개발도 하고 있고요. 저희랑 이제 크레타는 뭐 다른 법인이지만 어쨌든 협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의 메가 뎁이고. 그런데 크레타는 뭐 그 자체로도 완전히 하이 퀄리티 게임 생태계고 이 안에서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개념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뭐 누가 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IP화를 할 수 있고 외부의 IP를 가져다가 내가 재가공해서
새로운 IP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은 이 멀티버스, 제작 툴, A급 게임들 이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이 안에 크리에이터들, 플레이어들이 다 섞여서 한마디로 IP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끝없는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로커스 체인의 그 성능이 아니면은 사실은 그 정도로 광범위한 거래라던가 뭐 많은 거래량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특히 비용. 네. 이런 문제. 그 비용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폴리곤 싸다. 수수료 싸요. 싸죠. 네. 트론 싸요. 다 싸죠. 바이낸스 체인 싸요. 싼 이유는 보조금을 내고 있어서예요. 이 비용을 전부 재단에서 미리 투자한 자금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재단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싼 게 아닙니다. 진짜 싼 거는 뭐냐면 아무도 간섭 안 해도 자체 비용 자체가 싼 거예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싼 수수료 말씀드리는 거는 재단이나 누가 아무런 보조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적으로 소모가 적기 때문에 싼 수수료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네. 크레타는 거기에 더해서 아까 그 게임 체인까지 발전해서 여기에 이제 어댑션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와 비슷한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들이. 그런 게임 사업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버 비용이 과다하다라는 거거든요. 서버 비용이 정말 과다합니다. 로블록스가 2조 정도 매출을 올릴 동안 뭐 2조 4천억. 2조 4천억 정도 올릴 동안 뭐 4천억에서 8천억 사이에 이제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든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게임 체인이 적용되면 이게 영원히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순이익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미래 비전이 훨씬 커지게 되고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게 되죠. 이익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크레타는 로커스 체인이라는 엔진을 달고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얘기하시는데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저희 부사장님을 요청한 참석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드린 이유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컨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잘 하시고 그런 어떤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좋은 거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빨리 상장시키고 가격도 올려달라고요. 뭐 이런 Q&A 걸로는. 고사양 하나 질문 중에 고사양에서 가능하냐? 네. 고사양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이론상으로는 MMORPG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다르실 거예요. 뭐 스마트 시티는 사실 좀 약간 롱텀 비즈니스죠. 롱텀 비즈니스인데다가 실제로 기술의 발전이 1년이 멀다 하고 발전하는 거라 여기는 그 블록체인 외에 다른 AI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고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떠한 기술이든 간에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에 적용이 될 거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제3자 간에 중간에 개입이 없이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인 건 확실해요. 그러한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일은 없거든요. IoT라든가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여기 써놓은 대로입니다. 뭐 많은 아티클에도 나오고. 요거까지 더 하면 되겠네요. 요까지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게임을 만들던 개발자고 하다 보니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빨리 얘기할게요. 요즘에 이제 그 DX가 불편하고 느리고
또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해킹도 당하고 뭐 해서 좀 별로라고 하다가 갑자기 FTX 사태 나고 이렇게 중앙화 거래소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월넛을 그러니까 지갑을 회사가 전부 다 소유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부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곽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화된 탈중앙화 거래소 이게 어떤 하나의 화두처럼 나왔습니다. 이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기술인지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화 기술하고 탈중앙화 기술이 잘 섞여서 쓰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DX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거래 자체를 이 거래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으로 하냐 아니면은 기존의 마켓 메이킹 서버로 하냐 외부로 하냐 이 두 개로 나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여기랑 그 개인들의 각각의 지갑이 직접 연결돼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각각의 모든 지갑이 다 탈중. 이게 스마트 컨트랙 방식은 단점은 느리고 이제 뭐 조정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실제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래소들도 이 방식을 선호할 거고요. 여기에 쓰였을 때 이런 지갑이라든가 트랜잭션의 처리라든가 이런 건 블록체인으로 대체되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제가 직접 뭐 부산에도 내려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모든 그쪽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당장은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이 올라오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뭐 도움이 많은. 그래서 제가 어려운 단어 이런 걸 안 썼어요.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뭐 제가 처음 나왔는데 뭐 너무 문항식 기사님한테만 이렇게 책임을 항상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속으로 좀 미안했었는데 그나마 오늘 조금 덜은 것 같고요. 그리고 로커스 체인은 묵묵하게 계속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호흡이 아니시면 조금 괴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처음에 다른 프로젝트처럼 뭐 어디 대충 하고 말 거면 모르겠는데 진짜로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5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아까 이제 저희 그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 조수환 부사장님이 약 한 27, 8분 하셨으니까 질의응답 짧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관련된 질문 요청 호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발 장난하냐 다양한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당히 변수가 없지만 상당히 뭔가를 정보를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걸로 또 방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이게 거꾸로 거래소에 들어가면 뭔가 원래 계획됐던 게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계시면 된다. 정말로. 어차피 며칠 뒤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언제 뒤면 거짓말을 하는지가 드러나니까 조금만 계셔보시면 됩니다. 로커스 체인이 증권형 토큰과 관련이 있냐? 관련은 없죠. 증권형 토큰은 토큰에 투자를 한 사람에게 어떤 그 회사의 수익과 혹은 배당을 이렇게 배분하는 일종의 주식이나 채권을 내 형태를 띠는 거냐라고 하는 게 증권형 토큰이죠. 로커체인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18원 주문 넣는 거에 대한 제재 아까 말씀드렸고요. 리아드 네옴시티의 적용 범위 우선은 이제 여기에 도입을 하는 것과 투자를 같이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방문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픈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출원 중인 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결과를 알 수 있냐. 이거는 특허를 출원해 보시면 특허가 나올 때까지 그 담당 특허청에서 특허가 됐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특허 출원해 보시면 이제 그래서 뭐 언제쯤 나올 거야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저희도. 기존의 과거에 났던 기사 중에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즈 앤 맥그리거라고 두바이 지역의 부동산 사업을 로컬체인으로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사업 발표가 있었고 IDCM이라는 거래소와 블록체인 뱅크를 만들겠다. 그리고 오산 스마트시티 진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암즈 앤 맥그리거 부동산 사업은 그것뿐만 아니라 두바이 지역의 부동산 사업은 뭐 부동산을 거래를 하려면 부동산을 어떤 걸 살지 구경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게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코로나가 3년간 터지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두바이 부동산이 화랑이 됐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부동산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됐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는 하나 활성화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IDCM과 블록체인 뱅크는 IDCM이 애초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이유라기보단 IDCM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산 스마트 시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근에 지자체들이 민주당을 파란색, 그다음에 국민의힘 빨간색이라고 표현을 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 원래 진행되는 사업이 조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게 되죠. 더군다나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사업 모델이 있다 보니까 오산 스마트 시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진척도보다 상당히 지금 진척이 늦은 상태입니다. 로커체인에 접목시켜보고 싶은 것이 추가로 있나요? 네. 뭐 많죠. 많은데 사실은 이제 로커체인이 빨리 나와야죠. 나와야 그 다음에 뭘 진행을 하는 게 더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게임체인을 잘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저희 그 스마트 컨트랙과 그 다음에 코인 이코노미가 접목이 돼서 테스트넷이 빨리 나오는 것 그리고 메타버스 지금 크레타 쪽에 플랫폼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빨리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팔콘엑스 언제 움직이나? 팔콘엑스는 전반적인 상황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 겨울에서 지금 풀려가고 있고요. 저희가 늦춰왔던 그 해외 거래소 상장을 우선은 이제 저희 국내 거부터 먼저 마무리 지으면 바로 해외 거 들어가서 그러면은 팔콘엑스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2, 3월 이렇게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맞겠네요. 그죠? 네. 네. 다음 게임체인의 추가적인 게임 런칭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그 포트리스가 좀 올라와 주면 좋은데 우선은 이 게임체인 코어 개발팀이 굉장히 너무 지금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 이유는 게임체인을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게임 회사가 저희 게임체인을 잘 붙일 수 있도록 그 SDK라고 하는데요. 그 SDK를 잘 만들어서 붙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게임체인 지금 돌아가는 것도 더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집중하다 보니까 집중하고 있고 또 그때 이제 그 배팅 게임이 블록체인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그것도 개발을 추가적으로 마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야 추가적인 게임들이 많이 붙은 시기가 조금 더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언제쯤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제가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크레타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지금 이제 크레타는 폴리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로커스 체인 메인넷이 나오면 로커스 체인으로 이제 체인지가 될 경우에 그랬을 때 로커스 체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나 이거는 이제 그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메인넷 코인이 나오면 위에 토큰 생태계가 올라갈 때 메인넷 코인의 노드 운영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해서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다만 그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정해진 바는 없다. 네. 저희 이제 카톡방에, 공식 카톡방에 그 다음에 뭐 점점,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하트, 뭐 하트가 모양이 예쁘지 않네요. 하트 2개. 하트가 색깔 있는 하트. 느낌표 2개. 뭐 느낌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디를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강퇴를 시킵니다. 왜 이 강퇴를 시키나요? 보통은 이제 자기의 아이디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점점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제 저희 공식방에 하도 이제 계속 공격하는 글들을 많이 남겼었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그 운영 원칙에 벗어날 경우에는 강퇴를 시키는데 그 운영 원칙에 벗어나는 분들이 누군지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실명 운영 준실명으로 되도록이면 가입을 해서 프로필을 해서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가 되신 분, 강퇴가 되신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강퇴 해제는 그 지금 웹이나 질문을 하시는 곳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해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 코인 이코노미 적용한 테스트는 언제 시작되는지 예상되나요? 코인 이코노미는 저희 문영배 부사장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원래 한국은행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경제 이런 거에 굉장히 해박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저희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1Q에 지금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개발이라는 게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예상대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지갑 움직임이 많은데 유통량 공시 요청. 요거는 웹이나 질문하는 거에 한 번 더 요청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대량 지갑, 뭐 요분이 질문하실 때 몇억 개, 몇 천만 개에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움직인 지갑이 없거든요. 예. 저희가 저희 개발자들과 저희 이제 그 오랫동안 저희 함께 하셨던 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보상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지급한 적은 있고요. 근데 뭐 유통량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는 정도고 그래서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예, 최근에 코인마켓캡의 유통량이 공시가 됐죠. 거기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예. 자, 요 정도 할까요? 예. 자, 질문이 올라온 것들을 잠깐 볼까요? 네. 5년 전에 네옴시티가 있었나요? 없었죠. 네. 뉴스 라이브 보고 싶어요. 저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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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메타버스 샌드박스와 손을 잡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로커스 체인은 이상 없나요? 자, 게임 체인이 대체를 하려면 모든 게임을 저희가 게임 체인이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저희 게임 체인에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붙으려면 저희가 이제 그 게임 체인 SDK라는 걸 만들면 그렇게 만든 것대로 이렇게 붙여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 굳이 게임 체인에 안 붙여도 자기들이 잘 나간다, 리니지 같이 그런 것들은 붙일 이유가 없죠. 네. 그죠?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 뭐하러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이미 이제 과거에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잘 붙이기에 좋은 수월한 것들은 붙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거는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런 뉴스를 왜 안 내나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다 내면 되지. 왜 안 내나요?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투자를 할 때 이거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NDA를 써서 이렇게 체결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투자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단계별로 이루어질 때 이게 잘못하면은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NDA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픈을 하면 깨집니다, 계약이. 그 깨진 거에 대한 페널티를 저희가 물어야 되는 거고요. 뭐 투자는 대개가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하고 싶죠. 네. 그죠? 저희는 그거를 이슈로 해서 가격을 많이 올리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얘기가 좀 다르죠. 관점이. 네. 자,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